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오늘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카날 원정동 고강동 경매 물건을 위주로 경매 용어 해설, 권리 분석,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입문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3개 있습니다. 첫째, 경매를 모른다. 둘째, 경매는 위험하다. 셋째, 경매 자금입니다. 그러나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동건빌라의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284-6 신혼 프린스 B동 502호입니다. 관할법원은 2020 타경 3353이 임의 경매입니다.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2개입니다. 채권자는 현땡땡, 채무자 소유자 윤씨로 동일합니다. 매각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7월 31일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한 금액이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최저가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현재 진행되는 금액의 10%입니다. 본건빌라의 입찰일은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 빌라에 제시의 건물 없고 기타 기구 부착되어 있지 않는 빌라입니다.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7.39평입니다. 대지권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분은 11.3평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차인이 없습니다. 건물 등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을구 8번 현땡땡의 근저당이 소멸기준 권리입니다. 명세서 요약을 보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없습니다.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없습니다. 주의사항 특별 매각 조건 없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요약을 보겠습니다. 본건 빌라는 16세대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바탕으로 제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본건 빌라가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합니다.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보니 성곡동 생활안정가 어쩌고 저쩌고에 의해 위반사항, 변동 내용 및 원인을 보겠습니다. 10.2제곱미터 위반 건축물 해제하였다고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제되었다, 해결되었다 할 적에는 여기 표시됩니다. 이 건물은 최초의 위반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위반 건축물 아닙니다. 건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A동 건물입니다. B동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B동 사진입니다. 이 앞으로 버스가 다니는 큰 길입니다. B동 출입구입니다. 건물 내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이 승강기입니다. 502호를 보겠습니다. 방이 4개 있습니다. 발코니 이 부분이 위반으로 되었다가 해제된 부분입니다. 경매에는 강제 임의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의 강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을 갖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등기부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로는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카드 빚을 썼습니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였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에 걸립니다. 저는 카드를 만들 적에 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드 회사는 제 부동산을 경매에 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동산을 임대차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만기되었으나 제 사정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경매에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에 걸렸습니다. 제 부동산을 임대차였을 때 결코 임차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차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권자, 즉 채권에 의한 경매는 강제 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 물건에 의한 경매입니다. 대표적인 게 근저당입니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적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 경매에 걸렸을 적에 임의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 경매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99% 공사 대금 채권입니다. 공사를 하였고 대금을 못 받았을 적에 경매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고 형식적 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에 의한 경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땅이 있습니다. A, B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B만 경매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A와 B는 관계가 좋습니다. 저와 A는 관계가 좋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공유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이것을 쪼개달라고 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입니다. 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 경매의 청구 금액을 살펴본다면 영원 또는 이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 경매입니다. 강제, 임의, 형식적 경매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1단계는 세입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첫 번째 있냐 없냐, 두 번째 있다면 대항력이 있냐 없냐, 세 번째 권리 신고를 하였냐 하지 않았냐, 네 번째 중요합니다. 권리 신고한 그 효력이 현재 계속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없다고 하였으니 1단계 권리 분석은 끝난 것입니다. 2단계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건물의 등기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멸 기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보시는 분은 이렇듯 소멸 기준을 친절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나 유료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은 소멸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을구 8번 현땡땡의 근저당이 소멸 기준입니다. 소멸 기준 우에 있는 권리는 인수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부담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소멸기준 아래에 있는 권리는 낙찰받았을 적에 청구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킬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기준 아래에 있는 권리, 현재 근저당, 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인수할 권리 없습니다. 2단계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3단계는 매각물권명세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각물권명세서 요약사항을 보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없습니다. 설정된 지상권도 없습니다.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3단계 권리 분석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련 사건을 열어보시는 것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본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은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권 빌라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5층입니다. 방 4개짜리 3억 1천만 원의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억 1천만 원을 잘 거래될 거다. 그렇게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잘 거래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3억 천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본권 빌라는 낙찰받았을 적에 낙찰자에게 어떠한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상으로 권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